미국 곳곳에서 교내 총기 관련 사건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교내 무기 소지를 억제하기 위한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미국에서 또 한 번의 코로나19 재확산 기미가 보이자 보건당국이 성인 대상 2차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를 타겟으로 연쇄살인 및 미수를 저지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한 여성 시민을 도우려 나섰던 흑인 남성이 되려 무차별 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오는 18일부터 4주간 뉴욕시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교육청들은 교내 총기 관련 사건 방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비닐로 된 책가방만을 허용하는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부에 위치한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8월 새학기부터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앞서 인근의 록데일 카운티 교육청도 올해부터 전교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소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애틀랜타 교육청 또한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명 책가방은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져 있어 가방을 열지 않아도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관할 교내 및 스쿨버스에서 100여 정에 가까운 무기를 적발했다며 계약과 함께 본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모든 학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관할 지역 학생 5만 2천 명 전원에게 투명 책가방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카운티에서 압수된 무기 가운데는 돌격소총인 AR-15과 글록 48 권총 등 총기를 비롯해 칼과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 내 사망자 또는 부상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4일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18세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가 롭초등학교 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살해돼 전국에 충격을 안겨준 총격 사건의 여파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시즈 비슬리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감은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한 폭력이 학교까지 침투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시간 문제라며 투명 책가방 의무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경우 휴스턴 지역 등 일부 북부 지역 교육청들은 이미 2018년부터 투명 책가방 조치를 의무화한 곳도 있으며 도입을 고려하는 인근 교육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격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플로리다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의 일부 지역 교육청들도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고려한 일련의 유사 정책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금 프로그램 SRAP 바우처의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 기준과 주의사항 등을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원자 추첨을 어제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2주간 실시합니다. 주요 수혜 대상은 렌트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62세 노년층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 부모가 없는 18세 이상 가구주,
그리고 정해진 잠자리가 없는 홈리스 등입니다. 주정부는 4개의 범주별로 각각 1,000명씩 총 4,000명을 추첨으로 뽑아 수혜 대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첨된 스랩 바우처 소지자는 렌트비 가운데 소득의 25%에서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됩니다. 수혜 자격 소득 기준은 각 카운티별로 상이하지만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48,950달러 미만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뉴저지에 거주했고 시민권자 또는 합법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8월 15일까지 신청 승인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받게 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있는 신청자는 웹사이트에 액티브, 신청 자격 미달로 탈락한 신청자는 인액티브로 표시돼 리스트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미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경고등이 켜진 보건당국은 4차 접종 즉 2차 부스샷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과 면역 저하자에게만 4차 접종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연방정부 기관들은 모든 성인에 대한 2차 부스터샷 승인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기존 백신이 형성한 면역력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의 그 어떤 변종보다 미감염자는 더 빠르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 기존 감염자나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BA4와 BA5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백신이 이를 막을 수 없지만 중증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CNN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4차 접종을 맞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절반이 1차 부스터샷을 접종했으며 또 50세 이상의 성인의 4분의 1 정도가 2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을 4차 접종할 경우 3차 접종자와 비교해 비슷한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차 부스터샷 이후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높은 수준의 항체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4차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이 제한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약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거리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 3명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맨해튼 전역에서 노숙자를 타겟으로 한 연쇄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으로 수배된 남성에 대한 경찰 수색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는 일정한 범행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시내 벤치나 공원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를 목표로 삼아 복부를 찌르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5일 오전 3시경 웨스트빌리지 허드슨 리버 파크웨이에 벤치에서 자고 있는 한 34세 남성에게 다가가 배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티바이크를 타고 달아나는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3일 뒤인 지난 8일 오후 10시경에는 이스트 39번가와 메디슨 애비뉴 인근 미드타운에서 또 한 번의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벤치에서 자고 있던 59세 남성의 배를 찌르고 달아났지만 다행히 피해 남성은 생존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어제인 11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스탠리 아이작스 놀이터에서 역시 벤치에서 자고 있는 28세 남성이 용의자의 칼에 찔렸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이 남성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를 반드시 잡아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습니다. Homeless people are people too. Sad, very sad, because you know what? They live there because they can't afford their rent. If it's targeted in that way, he's not disturbed, it's deliberate. And that needs to be addressed. 주택이 없는 뉴욕 시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희생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에는 뉴욕시와 워싱턴 DC 내 거리에서 잠든 노숙자들을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5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여성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되려 공격을 당해
뇌출혈과 턱뼈가 골절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밤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은 케네스 헤이굿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는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5호선 열차를 기다리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nd then I see a woman over there, very attractive, standing by herself. And then all of a sudden this guy appears and he starts yelling in her face and waving his arms in her face. And I'm like, yo, like what's going on? Is he getting ready to hit her or something? 헤이굿은 사건이 벌어지던 플랫폼으로 내려가 여성과 가해 남성 사이에 끼어들어간 후 911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차원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가해자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이굿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구급차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쓰러진 헤이굿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이굿의 가족은 그가 뒤통수에 큰 열상을 입었으며 뇌출혈과 턱뼈 위아래가 완전히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It's not a way to live. You know, I'm not liking the city, my city, you know, and I grew up here. I'm born and raised. 그럼에도 케네스 헤이굿은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또 그 시민을 위해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uld you do it again? Hell yeah, I'd do it again. Hell yeah. Because that could be my mother, my sister, anybody else. You're not going to do that. You're not going to do that in my presence. 경찰은 최소 한 번의 폭행 혐의를 포함해 다수의 체포 이력이 있는 가해자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해 특별하게 펼쳐집니다. 오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5주간 뉴욕시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뉴욕의 대표 레스토랑 600여 곳이 선보이는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이하는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는 여름과 겨울 매년 2차례씩 진행되며 뉴욕시 전역 5개 보로 내 수백여 곳의 레스토랑이 참여해 점심과 브런치, 저녁을 프리픽스된 가격에 선보이는 뉴욕의 대표 미식 행사입니다. 이번엔 가격은 식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점심은 30불부터 저녁은 45불부터이며 특히 레스토랑 위크 30주년을 기념해 일부 메뉴 주문 시 30불로 페어링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공 메뉴의 정상 가격에 20에서 50% 이상까지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마다 다르지만 레스토랑 위크 저녁 메뉴로는 보통 2-3가지의 에피타이저와 3가지의 메인 요리, 또 2-3가지의 디저트를 준비하므로 원하는 것을 하나씩 고르면 됩니다. 식당에 따라서는 평소 내는 요리가 아닌 행사 특선 메뉴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하도록 주의합니다. 또 뉴욕 레스토랑 위크의 스폰서 업체인 마스터카드는 카드 이용객에게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5 이상 메뉴 주문 시 $10의 캐시백을, 최대 $3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스터카드 전용 예약 링크에서 사전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뉴욕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려면 뉴욕 관광청 사이트에서 예약을 진행하거나 해당 레스토랑에 직접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7일 뉴저지주 감사원은 주내 타운 정부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들이 밀집 거주해 있는 버겐 카운티의 리치필드, 해켄색 등을 포함한 57곳이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과 관련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타운 60곳 중 60%가 유급병가 보상 $15,000 상한을 위반했으며 80%는 은퇴가 아닌 사임이나 이직 등의 유급병가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타운 중 28%는 은퇴 전 수개월의 퇴직 휴가 급여 지급, 48%는 매년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를 지급, 27%는 미사용 유급병가를 1년 이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주 감사원은 각 타운 정부에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을 통한 세금 낭비를 감시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해진 기본급을 초과하는 모든 보수를 공개 게시하며 타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만큼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오늘 제74회 에미상의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인공 이정재도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영수와 박혜수, 정호연이 드라마 부문 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석세션, 기묘한 이야기, 베터콜 사울, 유포리아, 오자크 등 다른 7작품과 수상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이정재는 넷플릭스 오자크의 배우 제이슨 베이트먼과 HBO 시리즈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등과 경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국계 여성인 신디 케이 정을 제3연방고법판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 지명자의 낙점 사실을 알리고 그는 제3연방고법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됩니다. 제3연방고법은 델라웨어와 뉴저지, 펜실베니아주를 관할합니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엘레바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검사로 재직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서부 연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탁으로 서부 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어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의 라틴계 시민단체 유니도스 US 연례회의 연설에서 라틴계 공동체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라틴계 공동체는 이곳 샌안토니오의 아침용 타코만큼이나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65% 정도가 히스패닉 및 라틴계인 샌안토니오에 멕시코계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유법을 사용했지만 보수 진영과 히스패닉계는 편견에 기반한 발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히스패닉계 언론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라틴계의 유산은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문화, 음식 전통으로 구성됐다며 고정관념에 격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여사의 언론 비서관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여사가 해당 발언은 라틴계 공동체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사랑을 전한 것일 뿐이라며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자료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